오늘은 제가 지금 한 달 좀 넘게 호주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엑스 다녀오면서 박람회 같지 않은 박람회 다녀오면서 느낀 점도 있고, 오늘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호주 박람회 다녀온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일단은 뭐 그런 비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어학원을 보내고 아니면은 뭐 학교를 보내서 커미션을 받을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절차를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갔을 때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어학연수를 자꾸 권유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은 학생들은 워킹홀리데이 가서 절대 어학원 다니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에 어학원을 가고 싶으면요, 학생 비자로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비자로도 가서 어학연수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워킹홀리데이, 길어야 짧으면 1년, 길면은 3년짜리 비자예요. 이 비자를 되게 아껴 쓰셔야 되는데, 이 3년이라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어학연수에 소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시간 아까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관광 비자로 어학연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가서는 어학원을 1도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관광 비자로 그냥 가서 어학연수를 즐길 수 있는데, 굳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서 돈 아깝게 시간 아깝게 어학원을 다니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연기연수를 자꾸 시키려 그래요. 미국으로 유학 갈 건데, 영국으로 유학 갈 건데, 호주로 유학 갈 건데,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해봤자요, 가서 못 써먹어요. 왜냐면은 미국 방식의 영어가 다르고 영국 방식의 영어 다르고 호주 방식의 영어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같은 영어를 쓰지만은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억양도 달라요. 그래서 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이 호주 중부 울룰루 지방에 가면은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저기 맨체스터 그쪽 북부 지방에 가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듯이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미국에 갔을 때 도움이 될 거야, 영국에 갔을 때 도움이 될 거야, 호주에 갔을 때 도움이 될 거야. 도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학연수를 하겠다, 내가 영국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영국 가서 어학연수를 하시고요. 뭐 호주에서 하겠다, 호주 가서 어학연수를 하시고, 한국에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세요. 중고등학교 영어 열심히 하세요. 중고등학교 영어 열심히 하면요, 바로 그 현지 가가지고 어학연수 3개월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현지 적응 바로 됩니다. 중고등학교 제가 느낀 바예요. 저도 저 수능 영어 10점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점수 절반 이상만 맞고, 그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가서 어학연수 3개월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적응합니다. 필리핀 가서 굳이 돈 아깝게 하지 마세요. 자꾸 유학원에서 필리핀 연수를 자꾸 시키려는 거는 유학원 측의 커미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자꾸 필리핀 연계 연수를 시키려고 해요.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필리핀에서 살다 왔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영국은 좀 짧게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세 군데 다 있어봤고 필리핀에도 있어봤어요. 다 갔다 와본 경험자로서는 그닥 필리핀 영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연수를 자꾸 유학원에서 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고 바로 그 현지 영국, 호주, 미국, 뭐 캐나다, 바로 현지 가서 3개월만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뭐라 그럴까, 알바 할 수준으로 영어가 늡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국도 워킹홀리데이 갈 수 있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호주도 워킹홀리데이 갈 수 있고 뉴질랜드도 워킹홀리데이 갈 수 있죠. 이렇게 네 군데 영어권 나라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가서 진짜 영어 어학연수 하지 마세요. 어학연수 이 네 군데 네 학교 네 나라 다 관광 비자로 가셔갖고 어학연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 비자로도 가셔서 어학연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는요 딱 20대 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을 어학연수 하는데 쓰지 마세요. 워킹홀리데이 가서는 일 열심히 해갖고 돈 버셔야죠. 3년 동안 호주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요 1억 충분히 모실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워킹홀리데이 가서 어학연수 절대 하지 마세요. 관광비자로 가서 하세요. 관광비자로. 일단 제가 느낀 첫 번째는요 일찍이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었으면은 20살 때부터 준비했었으면은 한 30살 때쯤에는 영주권을 받고 뭔가 기반을 다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나이 또래는 이미 늦었으니까 제 위치에 맞게 시작을 해야죠. 일단은 뭐 IELTS 5점 미만인 사람, 5점 이상인 사람, 7점 이상인 사람은 정말 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급여, 시급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노동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돈 벌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그냥 영어 일단 5.0 맞는데 올인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학을 가실 거면은 7.0을 맞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처럼 그냥 일단 기술학교 가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으면은 5.0 그리고 아니면은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조금 편안하게 높은 시급을 받고 싶다? 그래도 기본 5.0이 돼야 되고 뭐 5.0보다 더 높은 점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어가 안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셋째도 영어인 것 같아요. 다음은 비자인데요. 일단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 독립 이민이라고 해서 내가 호주 정부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기술 독립 이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로 결정이 지어져요. 경쟁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경쟁자들 사이면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기술 독립 이민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이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이민은 내가 호주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그거를 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도 고용주가 저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용주도 호주 정부가 인증하는 고용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주가 나를 고용을 해서 3년 동안 써보고 얘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이 호주 정부에다가 얘 내가 데리고 쓸 거야, 스폰해 줄 거야, 아니면 추천해 줄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호주 정부가 저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이가 어릴수록 기술 독립 이민이라는 거를 선호를 하고, 저처럼 나이가 이제 있으면은 기술 독립 이민 자체가 안 돼요. 이미 나이에서 탈락입니다. 나이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취업 이민을 해야 돼요. 취업 이민은, 기술 독립 이민은 나랑 호주 정부랑 다이렉트로 해서 영주 비자를 받는 거라면은 취업 이민은 내가 고용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그 고용주가 나를 호주 정부에다가 추천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주랑 좀 유대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고용주가 잘 안 되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고용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민 확률이 많이 낮아요. 많이 낮고,
그리고 기술 독립 이민이 좀 이민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이민 방법을 동시에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취업 이민, 고용주를 잘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지만은 일단은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군 관련돼서인데요. 보면은 뭐 어떤 직업군은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직업이 중에 하나가 지게차 기사입니다. 포크리프트라고도 하죠. 지게차 기사로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 예, 지게차 됩니다. 지게차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독립 기술 이민으로는 지게차는 안 돼요. 하지만 취업 이민으로의 지게차는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민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라 그랬죠. 기술 독립 이민, 그다음에 취업 이민. 지게차 같은 경우는 취업 이민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이 일단 동부 지역은 다 안 돼요. 북부랑 서부 이쪽 지역, 노던 테리토리주나 아니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이쪽만 되고 그 외 지역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각 주정부마다 선택하는 직업군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 정부가 아니라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이 있고요. 각 주별로 주 연방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포크리프트 지게차 이거는 주 정부에서 원하는 직업군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주 정부에 대한 직업군도 있지만은 각 주마다 직업군도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호주 정부에 대한 직업군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주 정부 이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IELTS 점수 1.5에서 2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제 피셜로 그런 제가 다 사전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쉽게 그렇게 호주 이민성 사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호주 각 주별로 이민성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직업군들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입니다. 일단은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학원에 전화하면은 40 넘어서 힘들다고 안 된다라고가 대부분의 답변이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알아본 결과 다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마라는 제도가 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노던 테리토리,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도 퍼스 지역을 제외한 이쪽 지역에서는 다마라는 제도를 해요. 그리고 뭐 시드니 주가 속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도 그 서부 지역 쪽에는 다마 지역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퀸즐랜드 주에서도 이제 북쪽 지역, 타운즈빌 위쪽, 그쪽으로도 다마라는 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마라는 제도 중에서 나이의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는 이게 이전에는 만 50세까지였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55세까지 되더라고요. 뭐 다마라는 제도 자체는 일단은 55세까지 되기는 하는데 취업 이민으로 가야 되니까 주 고용주를 잘 만나야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다마라는 지역에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고용주 스폰을 잘 만나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학원이나 뭐 어디도 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또 제가 물어봤어요. 국내에 있는 이민 관련해서 있으신 분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유학원에도 물어보고 하니까는
다 만 45세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기술 독립 이민만 만 45세 그거고요. 취업 이민은 다릅니다. 취업 이민은 다마라는 직업군에서는 55세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 관련으로 지금 도전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마가 각 주별로도 다 달라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각 주별로 각각 알아보셔야 돼요. 다마라는 지역이 다마라는 제도 자체가 그냥 이래 하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뭐 노던 테리토리면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면 퀸즐랜드, 뭐 ACT면 ACT 각 주별로 다마 제도에 대한 그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마 제도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다 알아봤는데 55세까지 그 해주는 지역은 노던 테리토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안 된다라는 거. 퀸즐랜드주 안 됩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안 됩니다. 거기는 최대가 50세까지인가 그래요. 그리고 퀸즐랜드는 45세까지입니다. 사실 퀸즐랜드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꼭 어학원이란다. 그 기술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취업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이민 점수, 독립기술 이민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이민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지금 결과 워킹홀리데이 3년만 잘 활용해도요, 학교 안 다니고 영주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서티라고 하죠. 서티가 1부터 5까지 있어요. 서티 1은 대학교 4년제를 나와야지 대부분 서티 1이고요. 서티 5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만 해도 서티 5입니다. 노가다를 어떤 노가다를 하셔야 되냐? 호주에서 인력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근데 호주인들이 잘 일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대부분 보면은 농장 일이라든가 아니면 양식장, 그 어선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어부들이죠. 어부들 밑에서 일하는 거, 막 이렇게 진짜 힘든 일, 이런 일로 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학교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33가 기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게 33입니다. 그리고 34가 어떤 거냐면은 운전면허증, 지게차 면허증, 이런 것들이 34예요. 그래서 이런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업비자를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또 일을 하고 그러면은 또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꼭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워킹홀리데이 3년 내내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는 겁니다. 3년 내내 지게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일했던 회사 3년 동안이면은 총 둘레 6개 회사에서 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대로 따지면은. 그러면 그 6개 회사 중에서 나를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나를 취직했으면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좀 외주로 나가야 됩니다. 좀 외주로 나가셔야 되고, 어쨌든 그런 회사에서 나를 취업비자로 해서 3년 동안 나를 고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거기서 계속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또 해서 자, 나 이렇게 됐는데 나 영주권으로 해서 나를 고용해 줄 수 있는 스폰서 고용주를 찾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 고용주를 찾아서 그 고용주 밑에서 3년 이상 일을 하시면은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4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게차 기사라든가 아니면 트럭 기사, 이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말고 또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뭐냐면은 그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34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얘기한 게 다 트럭 기사, 지게차 기사, 포크레인 기사잖아요. 이거 국내에서, 한국에서 3년 이상 해서 경력 인증만 받으면요, 이것만 가지고도 호주로 취업 이민 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35세 전후가 되셔야죠.
35세 전후가 되셔야지, 그러니까 40세가 일단 무조건 전이셔야 돼요. 40세 되기 전에 이거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호주에 취업 비자를 내갖고 호주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만 45세 전에 영주 스폰서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도 되니까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계시고 지금 나 40살 전이야. 그러니까 35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면 3년의 경력을 채워서 40 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35세 전후이고 호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지게차, 트럭, 그다음에 뭐 포크레인 이런 쪽으로 3년 이상 경력을 증명을 하려면은 국세청에서 받은 그 페이슬립, 이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국세청에서 그 증명을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내가 여기 어디 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는 3년치에 증명할 수 있는 그 페이슬립만 있으면 되며.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미치겠네. 소득증명 원청 징수.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소득세 내역, 소득세 3년치 이상의 소득세, 국세청 소득세 증빙 서류랑,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지게차 기사로 또는 뭐 트럭 기사로 뭐 이렇게 3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은 사실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일단 그래도 영어 점수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영어 점수 5.0 이상 있으면은 이렇게도 그러니까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영어예요. 영어. 일단은 34가 되든 35가 되든 무조건 영어가 5점이 넘어야 되고요. 33까지는 영어가, 다마라는 지역에서 영어가 5점이 넘어야 되고, 다마가 아닌 지역에서는 6점이 넘어야 됩니다. 뭐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점 0을 넘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회계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목기사, 토목기사도 괜찮습니다. 토목과 나오신 분들은 경력 쌓으셔갖고 호주로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토목과가 굉장히 부족 직업군이기 때문에 일단 가시면은 그냥 기본 연봉 8,0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가 돼야 되죠. 실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 영어 점수만 잘 받아 놓으시면은 호주 영주권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셋째도 영어입니다. 영어가 5.0 미만으로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도 그냥 노가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이 넘어가면은 일단은 다마라는 제도 구역 내에서는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0 되면은 일단은 뭐 서빙하고 아니면은 그 계산대에서 일하고 그 정도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5.0 정도가 되면은. 6.0 정도가 되면은 그냥 그 현지 사람들하고 친분을 다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 7.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문 직업군, 전문직 종사자가 수준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판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수준이 7.0 이상이라는 겁니다. 영어.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셋째도 영어. 우선 이런 정보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그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그 사전 찾아보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만 하나는 확실해요. 국내에 있는 유학원이나 뭐 이민, 법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보다 호주 현지에 있는 유학원이나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 이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백날 상담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무조건 관광비자로 호주를 들어갑니다.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현지에 있는 유학원과 그 이민 관련 법무사나 변호사들 만나갖고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서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갈 과정이에요. 관광비자 호주 같은 경우는 3개월 있을 수 있어요. 3개월 어학연수 하시면서 관광비자로
알아볼 거 알아보신 다음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민법이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알아본 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호주 정부에서 이런 이민 관련 강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발표는 10월 말쯤에 또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얘기는 2022년까지 얘기고 그 다음 얘기는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도 뭔가 따르게 이 이상으로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민 준비하시든 유학을 준비하시든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든 호주 가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